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즐거운 엑셀 공부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식만으로 간트 차트를 구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간트 차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막대기 형태의 차트를 말합니다. 업무별로 일정의 시작과 끝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서 한눈에 전체 일정을 파악하기 쉽게 만든 차트. 이 간트 차트의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사람이 헨리 간트라고 해요. 이 간트 차트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차트여가지고 여러 툴에서 이 간트 차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생각보다 설정이 복잡하거나 프로그램이 무겁다거나 내 스타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엑셀이라는 도구로 완전한 간트 차트를 구현해 볼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바로 준비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여기에 프로젝트 또는 일정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측에 이렇게 나열된 그 날짜 속에서 각 일정이 해당되는 곳에 이런 식으로 표식이 들어가는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차트를 수식과 약간의 조건부 서식만으로 한 번의 설정만으로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구현을 볼 겁니다. 자, 저번에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뭘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제 간트 차트를 만들 거고요. 인풋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형태는 어떤 식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인풋 데이터를 제가 이 예제에서는 총 4개를 설정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프로젝트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명일 수도 있고요. 이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 프로젝트 일정의 각각의 시작일 그리고 종료 예정일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하나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트를 보면은 위에 날짜가 나열이 되는데 언제부터 보여줄 것인지 이 시작일을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현재 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 2월 5일이라는 시작일을 정의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총 이게 몇 개인지 이게 지금 제가 20개를 아마 했을 텐데 20개를 지정해 줬을 텐데 몇 개를 표현할 것인지 그것도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표식 지금은 이게 제가 지금 조건부 서식으로 좀 트릭을 넣어서 이 값이 보이지는 않고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그 시작일과 종료일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이 심볼도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인지 이렇게 총 4개의 파라미터를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람다 수식이 걸려 있는데 한번 값을 바꿔볼까요? 실제로 첫 번째가 어레이니까 어레이는 두고요. today도 시작일도 today 3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3일 전부터 표현되도록 오늘이 8일이거든요. 그래서 5일부터 표현되도록 해놨고 20이라고 해놨는데 얘를 만약에 10일로 한다. 그러면 뿅 하고 이렇게 10개만 표현이 되고요. 5개만 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요. 5개가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원하는 숫자만큼 뿅뿅뿅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얘를 좀 랜덤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랜덤이니까 데이터 이렇게 F9를 누르면 자동 다시 계산되면서 그 랜덤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차트가 구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를 참조만 해놓고 이 안에서 그 프로젝트와 시작일 종료일만 입력을 해주면
늘어나는 만큼 차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간트 차트를 자동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 봐야 될 텐데, 요거는 좀 정답의 느낌으로 작성을 한번 해본 거고, 슬쩍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설명을 드릴 건데, 뭐 array sn 뭐 심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영어로 해놓으니까 좀 복잡하고 와닿지 않아서 얘를 우리 한번 한글 변수로 좀 일괄 변경을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엑셀랩 쓰나요? 제가 엑셀랩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엑셀랩스에서 변수를 한번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볼 겁니다. 이 어레이 앞에다가 커서를 두니까 전체 어레이에 이렇게 하늘색 음영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L 키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전체 변수에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여기서 이름을 좀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이라고 전체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s는 제가 시작일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일정의 n은 일정의 개수를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개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심볼은 표식이라고 하죠. 표식, 우리나라 말로 표식. 그리고 이 디스켓 모양을 한번 눌러주면은 뿅 하고 수식이 작용이 됩니다. 근데 엑셀랩스의 좀 단점 중 하나가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였던 표를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설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엑셀랩스 들어가시면요, 요 수식이 입력된 상태에 커서를 두고 엑셀랩스에 들어가시면 얘가 창의 크기가 좁으면 이런 형태로, 길어지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반응형 형태로 수식의 그 줄바꿈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 이런 식의 형태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동작이 될 테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줄바꿈을 너무 많이 해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 형태에서 복사를 해서 컨트롤 A, 컨트롤 V 엔터를 쳐주면 뿅 하고 조금 보기 깔끔한 형태로 수식이 정돈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 막 들어가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제 개인 취향인데,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한 개의 데이터에서 찾아 바꾸기를 하면은 이 전체 시트에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로 이렇게 비어있는 셀 아무거나 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컨트롤 H, 띄어쓰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준다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일괄 사라지게 됩니다. 이 형태를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일단 만들어주고, 아까 그 영어 변수에서 한글로 바꿔주니까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해졌죠.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니까 보죠. 네, 테이블 시작일 개수 표식 이 4개의 파라미터를 넣게 되어 있고, 렛 함수를 연 다음에 th는 뭐냐면 테이블 헤더의 약자로 제가 한 건데, 테이블 헤더로 이 리스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날짜 리스트. 그래서 시퀀스 함수를 이용했어요. 이 시작되는 날짜로부터 몇 개를 칼럼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시퀀스 함수로 나타낸 거고, 그 밑에는 이제 f라고, 저는 보통 f를 그 미니 함수 형태로 많이 쓰는데, 람다 함수가 하나 들어가네요. 람다 함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 함수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th가 아까 이 날짜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이 요 데이터일 거란 말이에요. 테이블에서 인덱스는 이 범위에서 특정 행과
열을 넣어주면 그 값을 가까우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람다 함수에서 r을 변수로 줬기 때문에 r은 row죠. 행. 그래서 이 전체 테이블에서 행 만약에 1이라면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람다 함수의 그 r 값에 1을 넣었을 때 인덱스 테이블에 2행 2열 2행 2열이면 어디죠? 여기죠. 이 테이블에 2행 2열이니까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날짜의 시작일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일이 이 날짜 배열보다 크거나 같은 것. 그쵸? 크거나 같은 것. 그리고 여기는 이 종료일이 여기 3이니까 3열이 되니까 종료일이 작거나 같은 것.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날짜 데이터에서 이 시작일이 크거나 같고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은 것, 즉 6일부터 8일까지를 의미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만 넣으면 얘네만 true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false 값이 나오는 형태의 배열이 생성이 되겠죠. 그 배열에서 if 함수를 넣어가지고 if 함수를 넣으면은 참값일 때 무엇을 넣고 거짓일 때 무엇을 넣을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참일 때 표식을 넣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표식이 심볼이었죠. 심볼. 그래서 표식을 넣고 거짓이라면 빈칸으로 두어라 라는 의미의 람다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람다 함수인데 여기 파라미터에서 r 값을 넣었기 때문에 1을 넣으면은 아마 이 값에 해당되는 표식이 나올 거고 2를 넣으면 이 값에 해당되는 표식이 나올 거고 뭐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람다 함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에 한해서 그 표식을 다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reduce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v스택이 보이죠? 스택을 이용해서 각각의 결과값을 쌓는 형태로 네, 배열을 합쳐주는 걸 아마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전에 그 반복문이라고 제가 써놓은 강의를 듣고 오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배열에서의 조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찍었던 뭐였죠? 논리값 영상과 그리고 배열 영상 그 두 개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 F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렛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렛에 대한 영상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식들이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이해하실 수가 없으셨을 텐데 순차적으로 제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모든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이것들을 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영상을 한번 봤다고 해서 다 이해하실 수는 또 없습니다. 직접 쳐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또 쳐보시고 이런 과정들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정보만 전달해드리고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꼭 지난 영상들을 여러 번 보시고 직접 예제들도 해보시고 하면서 익혀 나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D까지 TD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표현을 해주는 걸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H스택, V스택 등으로 해서 이 최종 형태를 아마 그 배열들을 합쳐주면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 직접 아마 이 수식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운 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왼쪽에 요게 세 계열은 보니까 인풋 요 데이터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렛 함수로 수식을 작성을 할 건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4개의 그 파라미터들 뭐였죠? 테이블 그리고 시작일 개수 또 하나가 표식이었죠. 이렇게 4개를 각각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람다의 그 변수로 들어갈 건데 처음부터 람다 함수를 쓰면은 좀 복잡스러우니까 일단은 렛 함수에서 미리 좀 정의를 해주고 나중에 람다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 범위가 될 거고, 그죠? 시작일은 아까 여기 제가 예제에서 넣었던 것처럼 아니다. 오늘 날짜부터로 할까요? today. today를 넣으면 시작일이 오늘 날짜니까 today로 해놓고 개수는 뭐 한 10개만 보여주는 걸로 일단 해보죠. 그리고 표식은 별로 해보겠습니다. 별. 나는 별표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마지막 렛의 마지막에 두 개씩 짝지어서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블을 넣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값이 뿅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숫자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요거는 날짜 서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테이블의 좌측이 완성이 됐네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날짜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쭉 나열이 돼야 될 거예요. 시작일로부터 몇 개까지인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스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일 요거는 일단 두고 테이블은 두고 좀 좁으니까 얘를 좀 주바꿈을 없애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좀 한 줄로 써도 이렇게 뭐랄까요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할까요? 표 헤더라고 할까요? 표 헤더 날짜 리스트라고 할게요. 날짜 리스트는 시퀀스 함수를 써서 이렇게 열로 쭉 나열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함수를 쓰고 우리가 행은 하나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1이니까 생략을 해주고 칼럼 열에서 몇 개를 표시할 거냐가 아까 개수였잖아요. 개수 10개. 그렇기 때문에 칼럼에는 개수가 들어가고 스타트에는 시작일이었죠. 그래서 시작일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스텝은 뭐 몇 개씩 뛸 거냐인데 지금은 순차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인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를 지정했다면 확인을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날짜 리스트를 짠 해보니까 날짜 리스트가 10개가 정상적으로 반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편의상 수식을 이렇게 2개 복사해서 여기 테이블을 잠시 띄워줄게요. 보면서 해야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요거를 먼저 좀 고정값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예제를 할 건데 값이 자꾸 움직이면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여기에 값이 들어갈 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날짜랑 이 날짜들을 비교해서 맞는 값들만 여기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일단 수식으로 먼저 적어 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배열 값을 먼저 쭉 나열한 상태에서 이 값이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배열을 잡고 이 값이 크거나 같다. 이 시작일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열 값들이 모두 이 시작일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모두 true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시려나?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종료일보다 작은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 것 그리고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은 것 이 두 개를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배열에서 곱하기 기호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기호가 and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날짜를 다시 잡고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하고 종료일 하고 엔터를 딱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1, 00000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얘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얘만. 그쵸? 그리고 여기 임의로 잠시 절대값을 취해주고 한번 수식을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만 1이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11부터 16일이니까 11부터 16까지만 1이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것들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배열로 전체로 표현될 수 있게 그쵸?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조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참조했던 것에서 이 값들을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테이블이 해당되는 게 이 값이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값이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이 수식에서 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그 테이블로 하여금 지정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이 값을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 값을 잠시만요. 얘 값을 제가 임의로 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띄워놓은 수식창인데 여기로 좀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B2 값이 지금 시작일이고 C2가 종료일 이 값인데 이 값이 아까 그 어레이로부터 지정될 수 있도록 수식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B2 값은 이 범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범위에서 2행 2열이잖아요. 그쵸? 2행 2열.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B2 대신에 인덱스 어떤 범위에서 테이블에서 2행 2열이라고 바꿔주면 그쵸?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수식에는 테이블이 정의가 안 되어 있죠, 여러분들. 네, 미스.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테이블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네,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 input B4에서 D14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인덱스 테이블 2,2를 하면 이 값일 거고 마찬가지로 이 종료일도 인덱스 테이블 2,3이 되겠죠. 2,3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날짜 리스트는 우리가 날짜 리스트라고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날짜 리스트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별도의 참조 없이 우리가 아까 참조한 데이터 안에서 이 배열값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형태는 딱 이 하나의 행에만 해당되는 값만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을 이 값이 적용되게끔 해서 다 v스택으로 쌓아서 하나의 그 배열 형태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조치를 또 취해줘야 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수식이 있잖아요. 이 수식에서 지금 변하는 값이 뭘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행값이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가 2니까 두 번째 행인 죄송합니다. 두 번째 행인 이 값과 이 값을 참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3행이 되어야 되고 4행이 되어야 되고 5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값이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행값이. 그래서 얘를 람다 함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를 변수로 행값이니까 그 약자로 r로 할게요. 그래서 r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사용자 함수라고 해놓고 람다 이 함수는 아까 렛의 변수입니다. 렛의 변수 함수라고 해주고 람다에서 r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에다가 이 r에다가 2를 넣은 값을 넣고
가로를 닫아주니까 어떻게 되죠? 이 행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이 3행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부터 시작하니까 좀 불편하죠.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부터 시작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r 플러스 1로 바꿔줍니다. r 플러스 1. 그러면 r 값에 1이 들어갔을 때 이 행의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r 값에 1이 들어갔는데 1이니까 이걸로 보죠. 여기 함수에다 제가 1을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에 1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테이블에 r 플러스 1이니까 1을 넣었으니까 이게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지만 2행을 참조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다 2를 넣으면 3이 될 거고, 한 칸씩 밑에 값을 참조하는 형태가 된다.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주고, 이제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쭉 쌓아야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함수가 reduce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reduce로 첫 값은 빈칸으로 비워주고, 이 데이터의 개수, 이 데이터의 행 개수가 배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배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 데이터의 개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rows 함수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넣어주면 이 테이블에 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테이블의 행수.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블 먼저 띄워볼게요. 자, 테이블을 띄웠습니다. 테이블이 보면은 이렇게, 아까 테이블이죠. 총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함수가 적용돼야 되는 거는 요만큼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더 때문에 로우스에서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로우스 테이블을 치면은 총 11개의 행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11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람다 함수에서 값으로 넣어야 되는 건 1부터 10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 한 값이 10이 될 거고, 이게 데이터 개수가 되는 거겠죠. 데이터 개수라고 정의를 해주고, 데이터 개수 10, 그쵸? 데이터 개수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서 reduce 함수를 통해서 initial value는 비워주고, array에서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개수를 넣어주게 되면, 아까 데이터 개수가 10이었으니까 시퀀스 데이터 개수를 넣으면은 1부터 10까지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1부터 10까지. 그렇죠? 그래서 람다를 써주고 a, v 축적값과 현재값, 그리고 v 스택으로 함수의 결과값을 하나하나 쌓아줘. 그리고 함수는 어떤 걸 넣을 거야? 해서 우리가 아까 함수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함수를 넣고, v값에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우리 아까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시퀀스 배열에서의 각각의 값이잖아요. 맞죠? 시퀀스 데이터 개수가 지금 1부터 10의 배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v값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v가 들어가는 겁니다. v.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요,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나오고, 첫 번째는 제가 임의로 비워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건데,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드랍 함수로 첫 번째 행을 지워줘 라고 하면, 잘못 넣었네요. 여기 넣어야 되는데 뿅 하면서 이렇게, 아까 그 함수라고 정의한 이 함수가 총 전체 데이터에 이제 적용된 하나의 배열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함수를 통해서.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얘를 뭐 편의상 값이라고 변수명을 해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값 치면은 이 값이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배열에 대한 변수도 지정을 해줬고, 이 배열에 대한 변수도 지정을 해줬고, 이 배열에 대한 변수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이 변수와 이 변수를 먼저 위아래로 쌓아주고,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v스택이 필요하겠죠? v스택. 이 데이터는 뭐였죠? 아까 날짜 리스트 했으니까 날짜 리스트.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값으로 제가 지금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고 뿅 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하나로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과 이 지금 만든 배열을 옆으로 쌓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죠? h스택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름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렇기 때문에 h스택으로 테이블 그리고 방금 만든 그 배열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이 값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지워버려.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배열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냥 1010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치를 안 취해줬네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람다 함수의 함수 부분이죠. 함수 부분 뿅 이렇게 누르면은 이 람다 함수의 변수 부분과 그리고 람다 함수의 변수 부분과 함수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 함수 부분에서 지금 조건만 넣었기 때문에 1010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 조건에 맞을 때는 표식이 나오게끔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했어요. 여기서 if 함수를 일단 이걸 복사를 하고 if 그 다음에 조건을 넣고 조건이 참일 때는 표식을 넣고 아닐 때는 빈칸을 보여줘 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에 해당될 때만 우리가 설정했던 표식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수식 부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아까 이 값을 뭐 랜덤으로 했던 값을 다시 넣어보면은 이렇게 그 값이 변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고 개수도 15, 15개로 하면은 총 15개의 열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값만 동적으로 그 배열을 잡아놓게 해놓는다면 이 값이 작성됨에 따라서 차트는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표를 꾸밀 필요가 있겠죠. 이건 이제 수식은 다 보셨으니까 좀 내려놓고 이제는 이 표를 이런 식으로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한번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기 탭에 가서요. 여기 보면은 눈금선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없애면 뒷 배경이 다 사라집니다. 그 격자가요. 그 상태에서 이 첫 번째 행은 우리가 좀 음영을 이런 식으로 좀 칠해주고 글자도 좀 두껍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수를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식으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개일 때 서식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요. 이게 15개 됐을 때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서식이 우리가 10개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다시 바꿔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전체를 잡고 조건부 서식을 넣을 거예요. Alt H L N이 단축키입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수식, 조건부 서식에 해당되는 수식을 넣어줄 건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뭐냐면 조건이 우리가 무슨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이
참일 때만 서식을 적용시켜줘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은 true나 false로 나타내는 값을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값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이꼬르 1이라고 해보죠. 1. 그러면 모두 false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1이 없기 때문이에요. 얘가 1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1 대신에 따옴표를 2개 붙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첫 번째 열이 비어 있다면이 됩니다. 이 값이 있죠. 지금 값이 있기 때문에 다 false고, 이 값이 없는 데는 true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값이 없으니까 비어 있다면 true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값이 있을 때만 true가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값이 있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꼬르가 아닌 꺽쇠 2개를 붙여서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이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행이 비어있지 않다면, 지금 이런 조건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조건부 서식에는 배열의 조건 값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 그냥 첫 번째 그 우리가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값만 수식을 넣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전체 행에다가 그 수식을 적용을 시킬 건데, 전체 행에 대한 식,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 행을 잡고 이렇게 조건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 1행을 잡았다라고 하면 1행의 첫 번째는 A1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1셀에 대한 수식만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A1셀이 비어있지 않다면 요 수식을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한 상태에서 그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킬 범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1행을 선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창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 그리고 여기다가 그 수식을 붙여 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 준 상태에서 이 값이 참이라면 적용할 서식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옅은 회색으로 채우기는 하고요. 글꼴은 뭐 굵게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짠 하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값이 있는 것들만 그 서식이 적용이 됐잖아요. 나머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개수가 늘어나도 값이 있는 데만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나오는 게 보통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Alt H L R을 누르면 기존의 조건부 서식이 걸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칙 편집을 누르면 아까 작성했었던 그 창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요, 데이터를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날짜 데이터를 저 같은 경우 m/t 그리고 가로치고 AAA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월, 일, 그리고 요일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형태로 나타나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날짜 데이터도 깔끔하게 이 형태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시켜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인풋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날짜의 값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날짜 표시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 값도 유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체를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로 Alt HLN. 여기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날짜 형태만 제 마음대로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죠. 전체를 잡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범위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셀 그것만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상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로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상대 참조로 바꿔주고 이 값이 마찬가지로 비어있지 않다면 조건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서식은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좀 다르게 해볼까요? 뭐 YY MMDD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YY MMDD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연도와 월과 뭐 날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값이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도 설정을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요 날짜의 개수나 이 우리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이 범위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전체를 잡아줘야 됩니다. 전체를 끝까지.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범위를 이렇게 많이 잡는 게 사실 조금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을 많이 걸게 되면 그만큼 시트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보통 어느 정도 날짜만 표현을 할 거고 데이터 개수도 뭐 한 500개면 돼. 뭐 이런 식의 적당한 여러분들 그 데이터마다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만 일단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조건부 서식을 잡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Alt HLN을 넣어주고요. 똑같이 뭐라고 했죠?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값 그리고 상대 참조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이 있는 것들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뭐 데이터가 없을 땐 표현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무슨 값이 있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값이 있다면 뭘 할까요? 테두리로 채우기로 뭐 적당히 뭐 이런 색을 채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테두리에서 흰색으로 윤곽선을 좀 주세요. 윤곽선을 좀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고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별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실 색깔로 표현할 거면 그렇기 때문에 서식에 가서 글꼴에서 글자 색도 이 배경색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안 보이겠죠? 뿅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테두리를 넣은 이유가 테두리를 만약에 넣지 않게 되면요. 편집을 해서 테두리를 만약에 원래 어떤 형태였지? 테두리 없음 맞죠? 없음 하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 보여요. 데이터가 붙어 보이면 이 위아래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좀 안 이쁘죠?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넣어주게 되면은 선에서 색깔은 흰색으로 외곽선 이 하나하나의 셀이기 때문에 외곽선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칸이 이렇게 외곽선으로 흰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쁜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흰색 테두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윤곽선을 넣어주고요. 확인. 이렇게 되면 조금 깔끔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날짜에 해당되는 이 막대기가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간트 차트의 의미는요, 진행률도 확인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률이라고 한다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오늘 날짜가 지나간 거는 좀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지나간 거를 좀 진하게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을 해줬는데 오늘이 며칠이니 뭐 이만큼 뭐 진행이 됐다라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편집창에 들어갑니다. 편집창에 들어가면 아까 설정해준 이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 중복된 규칙을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네, 이렇게 하나 더 만든 상태에서 얘를 편집해 주는 게 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눌러주고요. 그럼 이런 창이 다시 뜰 텐데요. 자, 이번에는 서식으로 채우기로 좀 진한 색을 설정을 한번 해줘 보죠. 진한 색을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 미리 보기 보니까 글자가 또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색도 마찬가지로 진한 색을 좀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규칙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규칙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날짜가 뭐예요? today잖아요. today. 오늘 날짜는 today잖아요. today고 그리고 우리 규칙에서 그 우리가 범위를 아까 여기서부터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타이틀 날짜 이 타이틀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today가 저도 헷갈리네요. today 값이 모를 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today 값이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요거는 반드시 혼합참조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혼합참조 형태로 이 행값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날짜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 행 앞에만 참조를 넣는 형태로 수식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확인을 딱 눌러보죠. 누르고 적용을 딱 했을 때 맞게 했네요. 부동방에 헷갈려갖고 일단 아무거나 한번 넣어봤는데 맞게 잘 넣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거 우리 시작일하고 종료일에 해당되는 것만 또 이렇게 색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색칠이 칠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ND 조건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열에서는 AND 조건으로 곱하기를 넣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부 서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범위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돌면서 그 조건들을 확인한 형태에서 값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배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ND를 씁니다. 그래서 AND를 써주고 이 조건과 아까 우리 이 값이 그쵸? 첫 번째 값이 이거였잖아요. 이 값이 뭐였죠? 비어있지 않을 때 그쵸? 이 조건이었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할 때에만 이 녹색을 칠해줘 라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시키면 짠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이 수식에서 today로 넣었는데 조금 여유있게 한 4일 전으로 그 시작일을 4일 전으로 해볼게요. 4일 전으로 하면 4일부터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값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오늘 날짜가 8일이라고 했죠. 8일이기 때문에 8일까지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지나간 미래는 이렇게 연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트를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첫 번째 일정은 6일부터 7일까지였기 때문에 모두 벌써 다 지나가 버린 일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얘를 오히려 좀 연하게 했어야 되나?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표현 방식 바꾸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의미는 그겁니다. 오늘이 8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일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표현이 돼도 안 될 것 같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부등호에서 등호를 빼줘야겠네요. 그쵸? 등호를 빼주면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이 8일인데 8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8일은 이 형태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형태에서 7일까지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은 다 끝냈어야 돼. 그리고 이 일정은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
어제가 첫날이었고 오늘이 둘째 날인데 3일이 남았어.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형태로 조건부 서식 그리고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간트 차트를 만드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한 가지 더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람다 함수화 하는 걸 안 했는데 람다 함수화 하는 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람다 함수로는 우리가 여기 쓰이는 이 네 개의 그 파라미터를 람다화 하기 위해서 그대로 람다 함수를 앞에 붙이고 테이블, 시작일, 개수, 표식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서 람다에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렛에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렛 함수였고 람다 함수 괄호를 닫고 그리고 가로를 다시 여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참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테이블은 예고 그리고 예고 콤마를 안 쳤네요. 미안. 테이블은 예고 콤마 그리고 시작일은 그냥 뭐 투데이로 해서 하면은 오늘부터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월초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오만스를 이용한 방식 알려드렸잖아요. 이오만스 투데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달의 마지막 날이 0이었고 전달은 -1을 넣으면 전달의 마지막 날짜가 나오는 거였죠. 거기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번 달 1일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개수는 뭐 한 15개만 할까요? 15개. 표식은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로. 어차피 색깔로 할 거면 표식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짠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람다 함수 형태로 구현이 되고 여기서 사용자 지정 함수로 등록하는 것도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이 가로 부분은 빼고 인풋 데이터 부분 빼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수식에서 이름 정의 간트 차트라고 함수명을 지정해 줄게요. 한글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일정을 막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간트 차트 하고 다시 테이블 시작일은 계속 쓰게 되네. 여러 번 쓰면 좋죠, 여러분들. 여러 번 쓰면서 익혀지는 겁니다. 이번 달 첫날부터 해서 뭐 15개 정도만 하고 표식은 1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간트 차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D14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참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컨트롤 A를 눌러주고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T 엑셀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왜 안 나오지? 네.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표 설정이 제가 단축키밖에 몰라가지고 있겠죠 여기? 표 설정 표가 어디 있을까? 데이터 맨날 단축키만 쓰다 보니까 메뉴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컨트롤 T 하면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왜 안 나올까요?
컨트롤 T. 안 나오네. 이상하다. 아,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 제가 이거 그걸 해놔가지고 시트볼을 해놔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컨트롤 A를 누르면 연관된 범위가 다 잡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머리글이 있으니까 머리글을 포함한 형태로 확인을 눌러주면은 얘가 표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표 스타일이 바뀌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디자인 가셔서 첫 번째 걸로 해주시면은 스타일은 없어지실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렇게 분산값 이상한 값이 들어가네요. 그냥 뭐 이렇게 넣어주죠 뭐. 표라서 아까 예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뭐 조건부 서식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 입력했을 때 바로바로 이런 서식들이 입력되게 하려면 아까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표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 테이블 범위도 다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표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아서 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 이름도 바꿔주시면은 뭐 리스트 이런 형태로 될 거고, 이런 형태로 되면 이 표 형태는 동적 배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1111111 넣어보죠. 임의대로 넣고 뿅 보면은 이렇게 111 값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뭐 시작일을 제가 뭐 동적으로 매달 그날에 해당되는 뭐 첫날 아니면 뭐 오늘로부터 뭐 아까 뭐 5일 전부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했는데, 고정된 날짜를 넣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뭐 2024에 뭐 2월 3일부터 이렇게 하면 2월 3일부터 고정된 날짜로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뭐 15일만 보여주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 간트 차트 함수를, 내가 만든 간트 차트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간트 차트 만들기를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거,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거, 이런 것들 모두 한번 다 실습을 해보시고, 람다 함수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조금 길고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정도 다시 이렇게 복습해 보시고, 예제 시간 되시면 컴퓨터 켜서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각각의 값들을 렛 함수에서 바로바로 보여주게끔 해서 왜 에러가 나지, 여기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떤 값들이 나오지를 하나씩 디버깅하는 형태로 수식을 작성해 나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꼭 원하시는 형태로 수식을 작성하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좀 줄이고 싶은데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항상 많고,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이게 구독자분들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꾸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힘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많은 재밌는 내용들로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좀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